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1페이지 보시면 조세 관련 용어인데 여러분들 면세점에 관한 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면세점은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인데 취득세만 여러분 잘 아시면 됩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취득세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단골로 나옵니다. 취득 가격이요. 자,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서는 뭐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나오는데 100만 원이면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취득 가격이지 취득가액이지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거, 그죠?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거 아닙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게 산출세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 과세표준,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럴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주민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주민세라는 세금은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요. 예,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봅니다.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사업소 연면적 100평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부과하지 않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 1억 8천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법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360만 원, 법령이 정하는 금액, 그래서 이게 현재 360만 원인데 360만 원 곱하기 50, 법령이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그래서 360만 원 곱하기 50하면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서 봅니다. 상상공제곱미터 또 1억 8천만 원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사업소분 주민세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여러분요, 보세요. 소액징수 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과세표준 금액이요. 과세표준 금액이 요거는 면세점의 과세표준 금액이고 얘는 산출세액이에요.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자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그래서 원래는 신고 납부하는데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하고자 할 때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유소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몇 번 물어봤습니다. 옛날 시험부터 해서. 재산세는 또는 지방소득세는 고유소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요.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 업무 대행해 주면서 받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어질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는데 그 밖의 등기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거고 그 세율이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얼마예요?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3,800원 계산됐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상식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인데 이것도 이제 용어 한번 편하게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는데, 우리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소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원천징수할 때 얘기인데, 우리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죠.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누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럴 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누구요? 근로소득세는 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원천징수요. 사업주는 소득세 뗄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우리가 지자체에 냅니다.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주인 근로소득세 징수의무자인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이렇게 대리납부의무자 뭐 이런 애들은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납세의무자는 아니라는 거. 자, 다시 가서 써보시면,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자에는,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우리가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이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록면허세 같으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하거나 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유효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이런 식으로 본래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와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자에는 어떤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면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자, 과세권자는요,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연대 납세 의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세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딱 한 번 시험에 최근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연대납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 충원 문제가 나중에 문제 우리가 단원별 기출 문제집 할 때도 한번 풀었지만, 출제 예상 문제집 할 때 한 번 그냥 한 문제 풀면서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연대납세의무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 이거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양수인 등이 대표적인데, 어떤 거냐면, 자, 제2차 납세의무자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업을 양도해요. 사업을 양도하는데, 그럴 때 사업 양도할 때 갑은 사업 양도인이고 을은 사업 양수인입니다. 사업 양수인. 자, 그랬을 때 이 사업 양도인이 사업 양도 관련은 얘가 이제 주된 본래 이제 주된 납세자예요. 근데 납세의무자인데, 사업 양수인은 이 사업 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양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일대 사업 양수인은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줘요.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연대 납세의무자는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과세권자가 사업 양도인을 제껴놓고 사업 양수인한테 바로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용어 그냥 이렇게 보고 갑니다, 가볍게. 자, 그리고 보증인은 세금 납세 보증인, 흔히 우리가 납세 보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된 조세 채무자의
납부만 보증한 자예요. 그래서 신고까지 보증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 듭니다.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물가에 써서 납부하는 납세무자와 징수무자로 나눠지는데, 납세무자에는 징수무자를 포함하지 않고 연대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경우, 제2차 납세무자에 관해서 시험에 딱 한 번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것도 한번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법인이 해산합니다. 그럴 때 해산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해산법인이 못 내는 게 있으면, 그 해산법인의 청산인이나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무자로서 해산법인이 못 내는 세금을 납부함을 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인데 세금을 못 내면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보세요. 주된 납세자가 법인의 상장법인을 포함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법인이 제2차 납세무를 지게 하고, 또 사업양도의 경우는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고, 못 낼 때 대비해서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못 받을까 봐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놨죠. 얘가 못 내면 얘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보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무, 이게 한번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용어 이렇게 보듯이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가볍게. 그럴 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무, 이거 보세요. 주된 납세자라는 이제 법인인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고 법인인데, 자,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제2차 납세무자를 정해놨는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때 특정한 과점주주는 누구냐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구 밖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주기 합계, 출자계 합계가 전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100분의 50으로 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은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 보세요. 한도액은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재산은 징수 부족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책임을 지는데, 특정한 과점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무자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주된 납세자는 법인인데, 비상장 법인인데,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란 자는 전체에서 주식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지,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거.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무를 지지 않고요. 이 정도 한번 이렇게 용어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조세 징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13페이지 요 조세 징수 방법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징수 방법 이렇게 해놓고 문제, 자, 또 그렇고 우리 화면을 잠깐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 면세점 득에서 우리가 아까 면세점 배운 거에서 세목별로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면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이런 거 없습니다. 얘는 수수료 성격이 조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면세점은 아니고요. 취득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점이지. 어떤 수강생분은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나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고, 소액징수 면제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고, 기준이 달라요. 하여튼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수료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없고, 재산세 얘네들이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세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최저한세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을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얼마예요? 6,000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얼마? 6,000원. 최저한 6,000원 받습니다. 최소한.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재산세들은 소액징수 면제이지 최저한세 아니고요. 요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증수 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틀린 거 골라라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 공인중개사 출제 경향은, 이렇게 융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출제 경향은 박스형 문제가 많아졌고,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또 긍정형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요. 예전에는 10문제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20 몇 회 요 정도에는, 옳은 거 골라라 문제는 10문제면 한 2문제 정도밖에 없고, 대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긍정형 문제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긍정형 문제,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대개 틀린 것을 골라라 문제를 잘 골라요. 똑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이거를 똑같은 내용의 오주선단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는 틀린 것으로 해서 다 4개 옳게 하고 하나는 틀리게 만들고, 자, 또 하나는 똑같은 건데 4개는 틀린 것으로 하고 하나는 옳은 것으로 해가지고 고르게 하고, 똑같은 내용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출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률이 높냐? 틀린 것은 요 문제를 잘 맞춰요. 수험생들. 옳은 거 요걸 잘 못 골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옳은 것은 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공인중개사 최근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는다. 자,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 6,000원 미만은 또는 이하는 징수하지 않는, 이거 틀려요. 6,000원이면 6,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면적 몇 제곱미터,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330 제곱미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평.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물건의 산출세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자, 틀렸는데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 할 때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한 게 산출세액입니다. 그래서 구별합니다. 취득 가격 50만 원일 때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는 재산세요. 재산세를 징수한다. 네? 그렇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4번이 정답이고.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유서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재산세,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또 지방소득세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여러분요, 이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써보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징수 방법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 교재 똑같은 건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좀 보기 똑같은 내용인데, 보기 좀 편하시라고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기본 이론부터 배웠던 거. 자, 징수 방법이요. 신고납부 방법, 보통 징수 방법, 또 그리고 특별 징수,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신고납부 방법이에요. 국세에서 신고납세라고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 방법입니다.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합니다. 납세무자가. 자,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불성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40, 그 다음에 40%, 20%, 그 다음에 10% 적용됩니다. 이따가 또 볼 거고요. 이렇게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이 납세 고지 전에, 고의서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정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씩 적용됩니다.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얘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과세권자가 다시 세무공무원이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 여기다가 여기 이 가산세를 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가산세가 2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러면 이거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요? 120만 원 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도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해서 이제 징수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냐하면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징수되고요. 고지서에는 자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 발부된 후에 이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납부하라고 했는데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그러면 지방세 같으면 고지서 받고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매 1개월 경고할 때마다 0.66%씩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징수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요. 자 여러분 취득세 잠깐 보세요. 취득세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지자로 좀 시작해도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예, 신고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다 보니까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납부합니다. 같이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해서 네 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잘 모르겠으면 국세 원칙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고지서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산정해서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칙인데 고지서 딱 보고 납세무자가 아이고 잊어버리고 오늘 몸개 가려고 그래 아침부터. 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딱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금 어떻게 징수했냐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법이요. 국세에서 정부부가세, 부가가세 방법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보통징수 방법.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혼동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국세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혼동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 뒤바꿔놓고 틀리게 하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하여튼 세무공무원이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이 고지세는 납부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세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아까 지방세 이따 또 나옵니다. 지방세는 자 납부정가산세,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체납세.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월별로 0.66%씩 적용됩니다. 근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국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체납세.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씩 0.02% 10만 분의 21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지방세에서 보통징수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요거. 그 다음에 더 있지만 주민세나 자동차세도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세 일부와 자동차세도 보통 징수하지만 생략이고 세 가지만.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원칙 뭐라고요? 원칙 정부부가세입니다. 세무서장이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아까 봤죠?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날라오면 그거 슈팅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고 집에다가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랑 구별하고 상속세 증여세도 일정 기간 내에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신고 기한 종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부과가 상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과했을 때 농어촌 특별세는 뭐고요? 청부부과세입니다.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국세에서 원천징수.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요. 지방세나 국세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줄 알고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 자, 우리가요 근로소득세 같은 거 아까 상업주가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뭐한다? 특별징수.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지만 특허청에 특허 출원 같은 거 할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작권 등록 관서에 저작권 등록할 때 저작권 등록 관서의 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문제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주요 지방세 3개 세목 중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에서 이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인데요. 가산세도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가산세도 설명을 들어봅니다. 가산세도 우리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여기 보세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 이 말은 가산세 우리가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신고납부 불성실해가지고 가산세가 적용될 때 과세권자가 이제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아까 봤었죠? 그럴 때 만약에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붙었다.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얘기고 가산세, 지방세, 국세 포함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한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깎아줄 때 자동으로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가산세 우리 종합도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교재 지금 여러분들이 줄 그셨나요? 네, 여기 징수 흐름 소개해드렸고 다시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 조세 징수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별표시 2개 하고 갑니다. 4번 테마는 별표시 2개 하시고 징수 흐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다시요.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세 부과세일 때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 보통징수 방식이요. 우리가 정부부가세 보통징수 방식은
징수 흐름은 소개해드렸고, 제가 PPT 화면으로 어떤 거냐,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애들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원칙, 자, 정부부가세하고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애들 종부세, 부가세일 때 이런 것들. 자, 부가세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요. 징수에 편익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고, 그럴 때 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소득세 일부 이런 것들이 자, 징수, 이렇게 특별징수, 원천징수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가산세 관한 거 금방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산세 관한 내용은 우리 세목별 가산세 종합도 그렇고 반드시 올해 여러분들이 가산세 관한 것은 별표 3개 하시고 꼭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산세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 주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지방세, 국세, 가산세 요약, 여기 특별히 별표 3개 하는 것도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요거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줄거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화면을 통해서 좀 보기 좋으시라고 화면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신고 납부가 원칙인, 그러고 보니까 저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거 하니까 다시 고개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가산세, 납부지방가산세 종합인데, 여러분 보시면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요, 신고납부 원칙인 세금들, 지방세 같으면 취득세나 이런 애들, 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요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부정한 방법 아니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 과소신고했다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일일 0.02%, 10만 분의 21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되는데,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금. 근데 지방세는 납부정가산세 최대 한도 규정이 있어서 최대 몇 프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납부정가산세가. 국세, 양도세 같은 애들 똑같아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의 이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지방가산세 정도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방세는 이 최대 한도 규정이 있다는 거, 75% 한도, 요게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국세랑.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요. 우리가 재산세처럼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또 종합부동산세처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죠. 세무공무원이 정부부가세 할 때,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이 납세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지방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아놓고 체납세액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66%씩 적용됩니다. 이 0.66%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일일 0.02% 곱하기 30일, 한 달 하면 0.66%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0.6% 납부정가산세는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죠. 지방세는 요 0.66% 납부정가산세는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예요? 45만 원 미만일 때, 이 아니에요.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45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0.66% 납부정가산세. 이 3%는 하루만 딱 지나도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3% 체납세액 3%는 붙고요. 근데 이 0.66% 납부정가산세가 월별로 붙는 게 45만 원 체납하는 지방세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요. 납세무자가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조합이면 당연히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세금 갖다가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그 다음에 국세,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의서가 발부됐을 때 나쁘게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역시 체납세액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는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06%고, 근데 지방세는 그런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까지요.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5년까지. 60개월까지면 이것도 5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수강생이 아니 60개월을 5년으로 바꿔서 내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물어보는데, 그런 논란이 되는 건 출제자가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이걸 갖다 5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하거나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런 건 아예 그런 건 출제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세는 5년까지고 지방세 60개월까지. 뭐 같은 의미입니다. 체납한 국세가 얼마예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일 때 0.6%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고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요. 다 봤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5번입니다.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먼저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아니고 징수유예는 없다고 하고요. 먼저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납세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율은 1일 0.02%를 적용한다. 맞잖아요. 신고 납부정가산 1일 0.02%. 자, 그 다음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조세, 자, 지방세요 0.66%, 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06%. 이거 0.02% 곱하기 30한 거죠?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맞습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세 번째, 체납한 지방세 월별로 0.06%, 0.02% 곱하기 30일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지방세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단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요.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일 때. 자, 45만 원 정확히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일 때 국세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 0.02% 납부정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맞습니까, 여러분? 다 맞네요? 네, 다 맞습니다. 지금 다 맞습니다. 그래서 4개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금 납부 할부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납세문 학자들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하고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기본수 할 때는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요 예를 들면서 오늘은 바로 그냥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했던 성립과 확정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소멸에서 이제 34, 35 두 번 나왔지만, 자, 성립과 확정이 올해는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납세무 어느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성립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 할부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할 때 이 성립, 확정,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립, 확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자, 그래서 성립 시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할 것이냐. 그러고 보니까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오늘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 바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